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5월 21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선은 코스피는 0.9%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1% 이상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오늘은 시장 흐름이 좋았었고요. 또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다시 한번 원전 관련주에 큰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무려 7%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삼성물산도 있는데 11% 급등이 나왔죠. 이 두 종목은 조금 뒤에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도체가 조금은 쉬어갔었고 그 외에는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뭐 딱히 크게 낙폭이 있었던 종목은 없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이틀 동안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었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86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만간에 수급 변화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규모 자체는 굉장히 적었었죠. 아울러 오늘 급등이 나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또 두 자릿수의 급등이 나왔던 삼성물산, 이 종목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중공업,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덕산네오록스,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도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물론 나스닥은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0.4% 낙폭이 있었죠. 하지만 캔들의 크기를 보세요. 거의 도치형 캔들이 나왔었고 고점에서 저점까지 거의 1%밖에 등락폭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긍정적으로 본다면 큰 상승은 아니지만 시장의 변동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라는 점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또 다우지수도 비슷했고요. 뭐 반도체도 대동소이했던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0.1%였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증시도 마이너스 0.2% 빠지고 있지만 그렇게 큰 변동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대만 증시는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양호했고 그 중에서도 국내 시장이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은 특징적인 업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내에서 가장 특징적이었던 업종, 저는 두 개의 업종을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로 삼성물산, 이 종목이 지금 11% 급등이 나오고 있고 차트를 조금만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241선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보면 이 회색선이 1년 평균선이거든요. 조금 더 진하게 해볼까요? 자, 정말 오랜만에 1년 평균선을 돌파했습니다. 차트를 더 늘려볼게요. 작년 9월에 1년 평균선이 깨지고 나서 거의 9개월 만에 다시 한번 1년 평균선을 돌파했고, 그리고 재료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측해서 말씀드린다면 오늘 위성 관련주 AP위성도 13%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자,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겁니다. 삼성그룹에서 우주산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고 본격적으로 우주 후방산업에 진출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후방산업이라는 것은 제가 쉽게 자동차로 비유를 해볼게요. 현대차는 완성품인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부품 기업들이 있죠. 한마디로 삼성그룹에서도 우주산업에 관련된 후방산업에 진출함으로써 본격적으로 핵심 부품이나 설비를 만드는 사업을 하겠다는 발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게 왜 삼성물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우주 후방산업의 가장 큰 핵심 분야가 바로 발사장을 건설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이 우주 후방산업 발사대 건설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상승이 나온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위성 관련주도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관성을 한번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고,
물론 제가 생각한 것 외에 다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온다면 여러분들도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저도 찾게 되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황상으로 봤을 때 삼성물산인 스페이스 플랜트 관련해서 연구 개발에 착수했고 그런 부분이 오늘의 상승을 이끌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동안 조용했던 종목, 그리고 오랜만에 거래량에 실린 종목, 또 1년 평균선을 돌파한 종목이라면 저는 이제부터는 관심을 가질 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종목이 있죠.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이 종목은 오늘 8% 급등과 함께 최근에 한번 쌍바닥을 찍고 나서 흐름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물론 이 종목도 명확한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최근에 미국의 FDA에서 송도에 있는 삼바의 생산시설에 대한 실사를 벌였었고 그 배경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가의 급등이라든지 또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재료가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바 측에서도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실사를 했다는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라고 밝혔었고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지금 삼바는 대표적인 위탁 생산 기업이고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품질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와서 어떤 공장을 실사했다는 것은 글로벌 수주 확대라든지 또는 미국 진출과 관련된 어떤 중요한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알려져 있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바 쪽에서 어떤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주가의 급등, 그리고 그게 개인들의 수급이 아닌 메이저 세력들이라고 분류가 되는 프로그램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닐까? 라는 기대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을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일봉상으로 저점 쌍바닥을 2번 찍고 나서 직전에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흐름이라면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흐름이고요. 여기서 주가가 몇 번 눌린다고 하면 그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패턴을 보면서 주가는 눌렸지만 수급은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런 정황 증거가 보인다면 저라면 한 번쯤은 그런 구간에 노려볼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바하고 오늘 삼성물산 있죠? 대형주 중에서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으니까 계속 한번 재료적인 부분이라든지 수급, 또 차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재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기사 타이틀을 보면 호텔 직원을 수백 명 뽑고 있다. 관광업계가 역대급 호황을 겪고 있다는 이런 기사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를 방한한 관광객 수를 보세요. 1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을 100% 회복했다는 기사가 있고 올해는 역대 최대치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도 당시죠. 그때 이후로 관광업계가 가장 호황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볼 수 있는 업종들이 있죠.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카지노하고요. 또 호텔 쪽. 이 두 가지 업종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3분기부터예요. 즉 7월부터가 되겠죠. 그때는 중국 단체 관광객도 비자가 면제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 카지노 쪽이라든지 호텔 쪽 더 호황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관련주 몇 개를 보면 대표적으로 강원랜드죠. 사실 강원랜드는 조금은 내수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차트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죠. 그리고 파라다이스, 사실 관광객 비중이 높은 것은 이쪽 기업이라 볼 수 있고 지금 차트의 움직임을 보세요. 우리가 3월 말에서 4월 초 당시에 그때 관세 이슈로 지수가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변화도 없었고 금방 주가가 회복이 되었죠. 그리고 2달 연속으로 주가가 달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 수급을 보시면 이 종목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조금은 작은 종목 GKL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호텔 관련주 호텔신라도 최근에 1년 평균선을 돌파했고 여기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크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롯데 관광개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마찬가지로 3월 말에서 4월 초 주가에 큰 변동이 없었죠. 또 이어지는 수급을 보면 이 종목은 외국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담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기관도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뉴스를 한번 보시고요. 사실 관광과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몇 년 동안 소외가 되었던 업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상승폭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또 3분기부터는 중국 관광객도
크게 유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니까 저는 이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스스로 검색도 해보시고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내용이 또 있는지 이런 것도 계속 한번 살펴보신다면 투자 인사이트가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 그럼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